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그분이 이번에 투자 수익에 따른 내용 공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기반으로 우리가 배울 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은 방향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실수로 영상을 2번 올렸던 때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일요일날 영상은 아마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했던 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액이 벌써 100억 달러가 넘었고요. 투자 수익으로만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형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멍청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인간은 원래 판단을 할 때 자기 지식 수준 안에서 대부분 답을 도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기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툴에서는 잘 맞아 떨어져요. 근데 투자자 마인드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그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도 이제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게 베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데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 부분에서 이제 배울 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배경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어제 듣보자 말트코인이 비트코인 깐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7년도 때부터 2019년도 때 누가 진짜 비트코인이냐 하드포크 됐던 애들도 다 경쟁에서 도태되고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여전히 잘 생존하고 있고 ETF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고래들도 제일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상위 소득이 높은 집단과 그리고 상위에 있는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군에 이제 반열에 올라왔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좀 더 높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좋게 보는 패턴 중에 하나는 무작위 패턴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불규칙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 기간적인 측면만 고려를 하고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될 거를 생각을 하고 무작위 패턴으로 사더라도 내가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고래에 있는 개체 수가 적고요. 부자들이 접근성이 매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 경로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적인 구도보다 투자적인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장투도 그만큼 성과가 좋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수익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도 수익이 충분히 낼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 그런 관점으로 찾아보면 매우 좋은 상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살려고 하는 강남의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은 고급차, 누구나 갖고 싶은 명품차 부분은 다 동일하죠. 비트코인도 그만큼 가치가 되니까 비싸다라고 하는데 또 비싸다라는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추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9개 비트코인 현물 ETF 23일 거래 동안 약 24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즉
총 유통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때까지 이제 이건 아무래도 개미들이 듣기에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부자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거지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점차 이제 그 시가총액도 커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변동성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아래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매우 싸게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은 고급진 자산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건 우리가 좀 더 위험도를 더 많이 노출을 해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이제 요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디 쪽으로요? 알트코인이 이제 무조건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을 좀 사보면 그래도 지나가서 보니 여전히 비트코인이 괜찮더라 또는 이더리움이 괜찮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또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시총 1조 달러가 넘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는 기사거리가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세계 10위 규모 안에 들어왔고요. 버크셔를 제꼈고 TSMC 제꼈고 테슬라도 제꼈습니다. 그만큼 진짜 가치 있는 정도만큼 올라왔습니다. 이걸 또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자, 인간이 이거는 돌이야 하면 돌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석이야 하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금덩이도 어떻게 보면 돌입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에 상징적 부여를 주었죠. 이거는 금이야 하면 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는 데이터 쪼가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 세계 10위 규모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건 뭐가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많은 물량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부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ETF 상장 측면에서도 그만큼 신규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성을 주었다는 것과 반감기 부분에 따른 영향도를 많이 받았다. 최근 동향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대량 매도 주문이 이번에 있었고 3년에서 5년의 장기 홀더 물량이 좀 이번에 나와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걱정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상승장 이후 3년, 5년 된 비트코인 거래소의 입금 규모도 최고치까지 늘었다.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장기 홀딩 물량이 입금된 적은 드물었는데 3년, 5년 내 물량이 대량 입금된 경우는 2019년도 미니 상승장 때 좀 있었다. 그래서 그때와 거의 유사했던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었다더라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 고래도 여러분들이 고래하면 막 공포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래도 상위 고래, 중위 고래, 하위 고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간별 고래로 끊어서 보는 타입도 있긴 하는데 이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동향은 비트코인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역시 잘 되는 쪽에 기생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쪽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트코인은 이 코인이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퀀텀 같은 경우는 거의 트렌드에 맞춰가서 가는 쪽이 요즘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퀀텀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이유도 이런 BRC20 토큰 퀀텀 내에서 툴 개발해서 하겠다. 코스모스 허브에서 BTC 스테이킹 도입
ETF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진짜 자산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네트워크 안에서 놀게끔. 옛날에 뭐 WBTC나 뭐 이런 개념, 랩핑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더도 ETF가 되면 진짜 이더의 디파이나 이더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모든 쪽이 거의 다 금융 쪽으로 좀 되바뀌어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거기서 과한 또 거의 우리 뭐 기존에 이제 그냥 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뭐 하이힐드 채권으로 비유라면 가장 고위험 채권 형태나 아니면 고위험 뭐 그런 좀 문제 있는 그런 상품군들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막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소형 코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최근 동향은 이제 대형 거래 비트코인 대출받아서 이더리움 대규모 베팅을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또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패턴을 생각을 했던 자가 또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걸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이 꼭 옳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더 가성비 있게 뽑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고래들도 다 생각이 동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만들어 가면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경영진 이더 현물 ETF 올해 승인 가능성을 50%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CIO와 매드 호컨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자산관리 총괄 이분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75%대까지는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25% 정도가 또 물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더리움이 부스터 땡기면서 막 올라가고 있죠. 네, 요렇게 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각도 비례하면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효과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상승을 미친 듯이 하게 되면 아주 좋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내용이 계속 길어지는데 짧고 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JP모건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중이다. 6월에 금리 인하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어차피 12월 점도표에 금리 인하를 3번 정도의 예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나도 비슷하게 좀 보고 있다. 연준의 화법과 몇 가지 지표만 보한다라고 해도 6월 정도 JP모건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와 좀 비슷한 형태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블랙록 주식에 머물러야 된다. ETF의 이제 연관성 여부를 같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환경이 있으니 ETF도 많이 좀 투자를 하셔라라는 측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그렇게까지 위기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진 게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에 따른 코멘트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대부분 6월달 포지션이지 3월달 포지션은 아닙니다. 3월달 부분의 CME 패드워치는 여전히 동결이 거의 90%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